솔리데오 글로리아 제너럴 케미스트리 일반화학 2 제19장 엘렉트로케미스트리 전기화학 강좌입니다. 제3강입니다. 제3강은 전기화학의 이제 응용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용편에서 배터리 전지하고 그다음에 전기분해 엘렉트롤리시스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배터리부터 시작을 할 텐데 배터리가 뭐냐 하면 어떤 장치예요. 무슨 장치? 케미컬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전환해주는 그런 장치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쓰기 위해서 케미컬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런 장치가 바로 배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터리는 사실은 배터리가 어디서 한 말이죠? 투수하고 포수 배터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두 개가 이상이 쭉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셀들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것을 배터리라고 그래요. 근데 뭐 그냥 사실은 그냥 전지 하나, 셀 하나짜리도 뭐 우리 건전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배터리라고 보통 얘기하죠. 아무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셀에 관해서 이게 이제 전지란 말인데 프라이머리 셀이 있고요. 보통 우리는 1차 전지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컨더리 셀이 있어요. 세컨더리 셀은 2차 전지라고 말을 하죠. 자, 그래서 프라이머리 셀은 뭐냐면 그 전지 반응이 비가역적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한번 반응을 하면 다시 그 충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쓰고 버리는 그게 프라이머리 1차 전지고 2차 전지는 그 전지 반응이 가역적이에요. 가역적이기 때문에 한번 방전을 했으면 충전할 수가 있죠. 소위 리차저블 배터리가 세컨더리 소위 그 2차 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셀에는 어떤 거 있냐면 건전지, 드라이 셀, 건전지라고 그럽니다. 근데 요게 이제 단점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말할까 이렇게 개선한 거, 알칼리 전지, 알칼라인 셀 이런 것들이 1차 전지입니다. 충전해서 쓰는 전지는 사실은 아주 많이 썼던 게 자동차에 들어갔던 거, 레드 스토리지 배터리라고 하는데 레드 애시드 배터리, 그러니까 납축전지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새 진짜 광범위하게 쓰이는 거 리튬 아이온 전지. 요새 EV 그 엘렉트릭 그 전기 자동차 있죠. 그 대부분 다 리튬 아이온 전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에너지 덴시티가 굉장히 제일 높고 그리고 다른 대안이 좀 없어 보입니다.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배터리 중에서 드라이 셀, 건전지 하는데 글랑시 셀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전지는 여러분 이거 생각나시죠? 이게 이제 전지 그 식이죠. 네, 전지 식이에요. 그래서 셀 다이아그램이라고 했던 건데, 그래서 어디서부터 에노드부터 캐소드로 씁니다. 그래서 에노드에는 그 아연 금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페이스트, 뭐 반죽 같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NH4Cl하고 ZnCl 하고 사실은 이제 좀 축축해서 뭐 액큐 솔루션 같진 않아요. 건전지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반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용화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캐소드 쪽으로 가면 MnO2가 있고 카본 탄소 전극이 있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구조가 여기 있죠. 그래서 사실 보면은 탄소 전극이 있고요. 뭐 사실 우리가 에노드부터 얘기해야 되니까 여기 이제 아연으로 된 전체 이렇게 동그랗게 원통형으로 그 밑바닥까지도 다 돼 있을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아연으로 된 그 에노드입니다. 음극이죠. 이 전지로 말하면. 그러니까 방전하는 전지에서는 에노드가 음극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음극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반죽이랑은 NH4Cl, ZnCl2, MnO2 페이스트라고 그랬죠. 뭐 풀 같은 거라고 하지만 이 반죽으로 이런 전지 그 물질들이 여기에 반죽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그 전극하고 아연 전극하고 이 소위 그 NH4Cl, ZnCl2, MnO2 그 페이스트가 분리가 돼야 되니까 분리시키기 위해서 포러스 세퍼레이터
그러니까 다공성에 그 싸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분리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이언 전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 안 한 게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 페이스트를 넘어가서 가운데 박혀 있는 게 탄소 전극이 있습니다. 탄소 전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무래도 충진제가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싸주고, 밑에는 완전히 통으로 돼 있어요. 그 아이언으로. 그 다음에 왁스로 이렇게 실링을 해줬고, 다음에 이 전극하고 절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커버가 쇠로 돼 있으니까 도체잖아요. 그래서 이거 커버 할 수 있게끔 워셔를 써가지고 인슐레이션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전극에 밖으로 나와서 이게 이제 캐소드니까 양극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방전하는 전지에서는 음극이 에노드예요. 양극이 캐소드가 되고, 이제 말을 하자면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산화가 일어나는 것이 에노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죠. 자, 그렇습니다. 이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에노드 보면 아연이 이렇게 산화가 되는 거, 그러니까 에노드죠. 캐소드는 반대로 MnO2하고 NH4Cl하고 NH4이온하고 전자를 여기서 나온 걸 받아가지고 이게 Mn2O3가 됩니다. Mn2O3는 MnO4한테 4가죠. Mn2O3는 3가가 되네요. 그렇죠? MnO2가 4가인데 Mn2O3는 이 3가예요. 그래서 4가의 3가로 환원이 일어난 거죠. 여기서 에노드에서 하나 일어나고 캐소드에서 환원이 일어나고,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극 반응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 전극 반응은 이제 징크가 징크 이온으로 되고, 아연이 아연 이온으로 되고, MnO2가 Mn2O3로 되고, 그리고 NH4 이온이 이제 NH3로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전극 반응입니다. 물이 생기고. 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쓰면 쓸수록 전압이 떨어집니다. 원래 1.55V인데, 제가 이제 요새 우리 건전지 사서 재보면 1.67V 정도로 나올 거예요. 상당히 많이 non standard state로 비평형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전압 높게 출발해야 전격 전압 1.5V까지 떨어질 때까지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격 전압이 1.5V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갈수록 전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웬만한 기기들은 1.4V 정도까지도 돌아갔던가요. 시계 같은 건 훨씬 낮아도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볼테지 드랍이 생기면은 쓸 수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 볼테지 드랍이 생기냐면, 왜 쓰면 쓸수록 전압이 낮아지냐면, 여기에 징크 이온이 자꾸 큐뮬레이트 되죠. 그래서 그 전극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도록 방해하는 그런 물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캐소드의 pH가 이게 점점 없어지면서 이게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pH가 알칼리화 되니까, 염기성이 강해지니까 pH가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나니까 역시 반응도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볼테지 드랍이 약간 전압이 떨어지는 거고, 또 이게 스톡 라이프가 짧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가만히 놔둬도, 그러니까 뭐 가게 진열해 놓고 아니면 창고에 쌓아놓고 가만히 놔둬도 이 아연이 천천히 주변에 있는 엘렉트로라이트하고 아무래도 다공성이다 보니까 접촉을 하게 되고 해서 계속 반응을 전해질하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오래 둘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전지 같은 거 오래 그냥 안 쓰고서 놔두면 회로가 단락이 돼 있거나 그러면은 약간 못 쓰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개선을 한 게 알칼리 전지입니다. 그래서 알칼라인 셀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알칼라인이니까 아무래도 좀 물질을 못 쓰겠어요. OH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염기를 쓰겠죠. NH4Cl 대신에 NaOH나 KOH를 써서 단점을 계산한 거죠. 스톡 라이프를 좀 길게 하고, 그다음에 볼테이지를 스테이블하게 안정하게 볼테이지 드랍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에노드에서는
직접 산화가 되는 게 아니라 OH를 씁니다. 그래서 OH를 가지고 이거를 산화시켜서 ZnOH2 플러스 2가루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뽑아내는데 여기 볼테이지가 1.246V입니다. 캐소드에서는 MnO2 쓰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MnO2를 가지고 전자를 받아갖고 이제 물이 있을 테니까 물을 가지고 Mn2O3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반응 같죠? 근데 약간 다른 게 여기서 OH-2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개 사용되고 여기서 OH-가 또 두 개 생기니까 OH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전체 전극 반응에서 실제로 pH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또 단락이 된다든지 해서 약간 이게 방전되는 그런 일을 좀 없게 해서 스톡 라이프도 좀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볼테이지 드랍도 생기지 않도록 이거 볼테이지 해주면은 사실은 이게 리덕션 포텐셜이 0.118이고 이게 1.246이라서 합치면 옥시데이션 포텐셜 플러스 리덕션 포텐셜 해주게 되면 1.364V예요. 약간 볼테이지 떨어지죠. 대신에 이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1.5V, 아니 1.67V 망간전지나 같아야 되니까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농도를 가지고 조정을 해서 농도차에 의해서 전압을 더 높여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지가 개발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축전지 얘기를 좀 할게요. 레드 애시드 배터리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자동차 같죠? 예, 자동차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보통 셀이 6개 셀이 붙어서 이제 축전지 하나를 만들어요. 근데 하나가 2V씩이거든요. 그래서 12V 이렇게 이제 구동 전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12V보다 좀 높은 것 같고 이거는 커런트가 상당히 셉니다. 왜냐하면 그 스크루 모터라고 그러나요? 그 자동차 맨 처음에 시동 걸리면 왱 돌려주는 거 있죠. 그거 돌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커런트가 강하게 전류가 강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 보면은 이 좀 밝은 노란색이 PbO2가 충전되어 있는 그 납 그리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캐소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좀 밝은 노란색이 그렇죠. 이게 납으로 충전이 되어 있는 그 납 스폰지, 그것이 충전되어 있는 납으로 된 그리드이죠. 이것이 이제 에노드고 아까 밝은색이 그것이 이제 캐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여러 판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전극 반응이 표면적이 넓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동시에 일어나게 해서 커런트가 전류가 세게 만드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노드 반응, 옥시데이션 보면은 PB가 어떻게 돼요? PbSO4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PB 이가로 산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자 두 개가 나오고, 리덕션은 PbO2가 전자를 받아서 H2SO4 산 환경 내에서 PbSO4로 됩니다. 그럼 PbO2가 4가예요. 여기는 플러스 2가죠. 그래서 여기서 환원이 되는 거다. 둘 다 결국은 산화가 되든 환원이든 PbSO4가 이제 최종 전지 반응의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전할 땐 이제 역반응이 되도록 여기서 전자를 공급해주고 그 전자를 받아서 여기서 역반응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여기서 전자를 공급해주고 이 전자로 이걸 또 역으로 역반응을 진행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옥시데이션 포텐셜이 0.296V고요. 이건 좀 낮네요. 리덕션 포텐셜이 1.628V입니다. 그래서 옥시데이션 포텐셜, 리덕션 포텐셜 더해서 1.924V. 역시 전해질 같은 거 이게 잘 조정을 해가지고 컨센트레이션 조정을 잘 해가지고 한 2V 이상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자동차에서 많이 썼던 그 레드 애시드 배터리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그냥 스키매틱 다이어그램인데 좀 오래됐어요. 제가 아주 옛날에 초창기에 그 리튬 아이온 프로젝트 할 적에 그렸던 그림, 제 동료들이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튬 이온 전지는 스윙 배터리라고 그래요. 그 무슨 뜻이냐면 리튬 이온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충전을 하면
저 위에 그림이니까 커런트가 일로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충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캐소드 반응을 하는 게 충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반응을 해가지고 그 리튬을 이렇게 산화시키 리튬이 이제 여기 있던 리튬이 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여기가 이쪽에서 그 반응이 이게 이제 람다 망간 옥사이드거든요. 여기선 사실은 설명은 코발트 옥사이드로 얘기를 했네요. 보통 니켈 옥사이드도 쓰고 망간 옥사이드 쓰고 코발트 옥사이드 쓰고 이런 그 전이금속의 산화물 옥사이드로 해서 그 구조를 만들고 거기에 리튬 이온이 들어가도록 리튬 이제 원자가 돼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방전이 될 경우에는 충전을 그렇게 했을 때 방전이 될 경우에는 이쪽에서 방전이 될 경우에는 이온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온이 나왔잖아요. 그 이온을 이온이 나오면 충전할 경우에 그 이온이 나오면 그 이온들이 나오고 그것이 이건 이제 탄소 전극이거든요. 탄소 전극의 양극 쪽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양극에서 처음에 어떻게 이제 그 부하가 걸리면 다시 말해서 이게 전지로 작용을 할 땐 방전을 할 적에는 이 탄소 전극 안에 있던 리튬들이 리튬 이온으로 되면서 전자를 내놓으면 이제 그 부하를 거쳐서 이제 돌고 그래서 이제 캐소드로 가면 캐소드에서 반응을 이제 캐소드에 있는 이것들을 그 이온을 여기서 이제 이온을 받아서 리튬이 캐소드에 저장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방전이고요. 충전은 이제 반대로 위쪽으로 스위치가 가겠죠. 그래서 위에서 여기서 전류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전류를 받아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역반응이 일어나죠. 역반응이 일어날 적엔 여기 리튬 이온으로 되면서 전자가 나오고 그 전자가 나오고 그 전자가 이제 커런트가 이쪽으로 흐르니까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부터 여기 나온 리튬 이온들을 양극에 다시 리튬 원자로서 저장을 하는. 그래서 리튬 원자가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스윙 타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튬 이온의 이제 그 리튬 이온 전지에 관한 그 작동하는 원리가 이렇게 되고 실제로 우리가 리튬 LI가 LI 플러스가 LI로 리덕션 포텐셜이 얼마나 됐었죠? 마이너스 3.04V였어요. 스탠다드 스테이트에서. 그러니까 그 아이온 컨센트레이션을 조정을 해서 농도차로 인해서 볼테이지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까지? 3.7V, 3.6V를 전격으로 내놓는데 실제로 저기 만충됐을 때 한번 재보세요. 얼마 될까요? 4.3V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방전되면서 뭐 저기 7박 8일 뭐 유지할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배터리 그 정도 살펴보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또 하나 셀이 있는데 퓨얼셀 연료전지입니다. 요새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수소를 쓰는 연료전지를 많이 개발하거나 또 에탄올을 쓰는 연료전지 개발하거나 뭐 그런다고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상용화, 자동차 EV, 일렉트로닉 비클의 상용화가 됐어요. 이건 뭐 연료 대신에 수소 충전한 거 그 본부에 달고 다니면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어떤 식의 전지 반응을 하는지부터 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보면 일단 여기에 이건 좀 구형인 것 같은데 여기 핫 KOH라고 했잖아요. 사실 KOH가 솔루션을 쓰면은 이게 임피던스가 굉장히 클 거고요. 그러니까 저항이 클 거고요. 그래서 KOH 아마 그냥 용융 KOH를 쓰면 이제 온도가 높죠. 뭐 800도, 섭씨 800도 이상 이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선 같은 데서 군용이나 우주선 같은 데서는 이런 걸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OH 마이너스가 있죠, 여기에.
그래서 일단 양극에서 양극이라고 할까? 에노드에서 옥시데이션이라는 에노드에서 H2가 공급이 됩니다. 그럼 H2가 공급이 되면 H2하고 요 OH하고 반응을 하면서 H2O가 되고 그다음에 전자 두 개가 나와요. 그럼 이게 산화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H2가 되면 일단 플러스가 된 거잖아요. 여기가 플러스 1이죠. 여기는 0이고 0에서 플러스로 산화가 되면서 수소가 두 원자니까 전자가 두 개 나옵니다. 이게 볼테지가 0.828V예요. 옥시데이션 포텐셜로.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전자가 이쪽으로 옮겨지면 그 전자를 가지고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냐면 산소가 들어가요. 산소는 뭐 공기가 들어가도 되죠. 이제 그렇게 해서 산소가 들어가면 산소하고 여기 H2O하고 전자 받아서 4개의 OH-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반응을 합니다. 이게 리덕션 포텐셜이 0.4V 정도 됩니다. 그럼 아까 0.8V 좀 넘었고 0.4V니까 합쳐서 옥시데이션 포텐셜, 리덕션 포텐셜 합쳐서 1.229V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근데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정도는 어떤 온도에서야 하냐 하면은 이거는 25도 표준 상태 이게 다 너트가 붙어 있으니까. 근데 실제 오퍼레이팅 볼티지 온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약 1V 내지 1.1V 정도 나오지 않나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조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수소 들어가는 경우에 주입구가 있고 수소가 이제 공급이 되고 산소가 공기 또는 산소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공급이 돼서 이제 에노드를 만들고 캐소드를 만드는데 이 전극 자체가 이제 다공성의 탄소 전극으로 만들어요. 뭐 니켈을 포함하는 그런 탄소 전극 소송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전극은 뭐 외부 부하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카본 엘렉트로드에서 물론 분리가 되지만 OH라든지 또는 뭐 워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교환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구조를 만들어 놓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극 반응을 해주게 되면 H2O하고 O2하고 해서 H2O 되는 그 반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지의 생성물은 뭐예요? 나오는 건 이거 O2하고 H2는 계속 공급이 돼서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H2하고 O2가 계속 있는 한은 이건 계속 오퍼레이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충전이고 물 것 없이 계속 방전만 하는 거죠. 예. 대신에 연료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H2가 요새는 그래도 잘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장도 좀 잘 할 수 있다고 그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또는 다른 방식도 생각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탄올 또 메탄 가지고도 이런 걸 해보자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서 특히 좋은 건 뭐냐면 부산물이 나오는 바이 프로덕트 내지는 이 최종 생산물이 워터예요. 그러면 순수하게 얻어가지고 마실 수도 있는, 그러니까 우주선 같은 데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제가 한번 이제 하나의 퓨얼셀을 다뤄봤고 다른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터리 퓨얼셀 이 정도로 잘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토픽이 뭐냐면 코로전, 뭐라고 그러죠? 부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식이 진짜 잘 돼요. 그래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데, 뭐 이렇게 페인트 칠을 잘 해놨습니다. 도장을 잘 해놨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상처가 생겼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뭐 비가 오고 공기 중에 수분도 있고 해서 약간 이 수분막이 이렇게 생깁니다. 또 여기도 상처가 좀 생겼나 봐요. 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얇은 수막을 형성하고 그런 상황 하에서 산소가 있고 그래서 이제 녹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노딕 사이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가 이제 산화가 일어나니까 철이 Fe2가로 산화가 되면서 전자가 두 개 나오죠. 이게 옥시데이션 포텐셜이 0.45V입니다. 그러니까 포텐셜이 높으니까 그냥 진행이 되는 거예요. 받아주는 데만 있으면. 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실제로 전자가 캐소딕 사이트로 갑니다. 캐소딕 사이트에서 산소를 받아가지고 뭐 약간 산성인 조건, 뭐 사실은
보통 주변에 있는 물이 다 산성입니다. 이게 탄산이 있으니까 있는 조건에서 그 전자받아서 H2O가 됩니다. 이게 리덕션 포텐셜이 4V 정도 되죠. 이게 전체 반응을 보면 Fe 하고 O2하고 4개 H 플러스가 들어가서 2개 Fe2가가 되고 2개 H2O가 되는데, 이게 셀 포텐셜 자체가 옥시데이션 포텐셜 플러스 리덕션 포텐셜이 0.85V 되니까 그냥 이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을 방지하는 방법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단을 해야지, 일단 이런 조건이 이루어지면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Fe2가가 만들어지면 Fe2가 이온에다가 이렇게 물하고 더 반응하고 산소하고 더 반응을 해서 이게 더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Fe2O3 그리고 이제 수화물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산은 공급을 해주죠. 그 산이 여기다 사용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반응은 철이 산소하고 반응해서, 특히 이제 물이 있을 때 Fe2O3하고 수화물이 만들어진다.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적인 피해를 보면 뭐 우리나라 교과서가 좀 달라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을 텐데, 미국의 경우에 이거 좀 오래된 데이터예요. 사실 매년 철강 생산량이 달러로 치면 70 빌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00억 불, 700억 불이에요. 달러로. 갑자기 계산이 안 되네요. 근데 어쨌든 700억 불이 어찌나 철강이 생산이 되는데, 그 중에 20%가 녹으로 없어진다는 거죠. 이 얘기가 잘못됐네. 전체 철강 생산량의 20%가 없어지는데, 그게 700억 불 정도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녹이 나서 사실은 700억 불 정도가 소모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정도로 해서 부식이 되겠고요. 그럼 부식을 방지해야죠. 부식 방지하는 방법이 이런 세 가지 방법을 보통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지금 우리가 봤던 그림에서처럼 페인트 칠하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코팅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도장을 잘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에나멜 뭐 이런 것들 또 열 처리하고 그래가지고 도장을, 자동차 같은 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쉴딩을 하는 거죠. O2나 물이나 습기나 O2가 그 철강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도장을 잘 하는 겁니다. 근데 상처가 나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벗겨지거나 그러면은. 자, 그런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갈바나이즈드 아이온은 철 표면을 아연으로 덮는 거예요. 아연으로, 그러니까 얇게 코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연이 철보다 활성도가 좋잖아요. 그래서 철이 산화되기 전에 아연이 먼저 산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함석판 이런 게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아연이 갈바나이즈드 있으면, 갈바나이즈드가 그런 거거든요. 못에도 갈바나이즈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옥에 집 바깥에 비 맞고 그런 데 쓰는 못들이 갈바나이즈드예요. 그래서 그건 뭐 상당히 못은 사실 망치로 치고 또 들어가면서 긁히고 그래서 칠을 해서는 안 될 거고, 그래서 갈바나이즈드 있으면 녹에 그래도 아연이 다 소모될 때까지는 견디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소딕 프로텍션이란 말이 있는데, 응급 보호예요. sacrificial 희생전극, sacrificial electrode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보면 마그네슘 같은 거 씁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같은 거를, 이건 지금 선박인데 이렇게 이제 키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에 이거 마그네슘 덩어리를 이제 붙여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빨리 산화되잖아요. 철보다. 그러니까 철에서 생긴 전자를 빨리 얘가 그러니까 철에다가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먼저 산화가 되면서 철이 산화되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캐소딕 프로텍션 또는 sacrificial electrode라고 합니다. 이제 철로 된 다리들, 철교 같은 거, 거기도 구리 동선을 꺼내가지고 이 마그네슘 덩어리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고 이렇게 두둔 이제 그런 경우가 그렇게들 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부식에 대한 얘기를 좀 마무리했고,
이제 전기 분해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그냥 어플리케이션 몇 개만 살펴보고 말려고 했는데 강의가 좀 길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보면 그래도 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강의니까 그 지금 학생들한테 이게 2학기 마지막 강의가 될 거예요. 20장은 아마 이번에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그냥 20장까지는 이제 커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외부 전지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반응 자체가 non spontaneous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반응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전지를 연결시켜 가지고 전자를 강제로 이렇게 흘려주는 겁니다. 더 높은 볼테이지로 오버 포텐셜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이 그 전자를 옮겨 줌으로 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 에노드에서 산화가 일어나고 캐소드에서 환원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엘렉트롤리틱 셀, 그 전기분해 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 원래는 non-spontaneous 반응인데 그거를 강제로 진행이 되게끔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건 이제 몰튼 살트라고 하는 게 용융, 녹아있는 NaCl이에요. NaCl이 녹아있으면 하여간 녹은 상태죠. 그래서 캐소드가 있고 에노드가 있는데 에노드에다가 포지티브 그걸 거니까 Cl-가 갈 거고 캐소드가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Na+가 갈 거예요. 그래서 캐소드에서는 Na+가 전자를 공급을 받아가지고 소디움으로 그 소디움 아이온이 소디움으로 환원이 되는 거고 캐소드에선 Cl-가 Cl2로 산화가 되는 그런 거죠. 제로에서영으로 그런 반응입니다. 이 리덕션 포텐셜이 마이너스 2.713V예요. 옥시데이션 포텐셜이 마이너스 1.358V예요. 그럼 합치니까 마이너스 4.071V죠. 전지 반응 전체는 2배의 NaCl. 이거 1을 곱해야지 전자가 없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그것이 2배의 NA와 Cl2가 나오는 그런 반응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이걸 이용하는 프로세스도 다 좀 이따 살펴볼 텐데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갖고 과연 그 프리 에너지가 얼마나 드롭되는지 보려면 드롭이 아니라 이 반응의 프리 에너지가 얼마인지 보려면 마이너스 NFE 노트 하는 거죠. 이 노트가 여기 4.071V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에다가 여기 전자가 2개 옮겨가니까 2몰 되겠고 F 96,485 쿨롬 퍼몰.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71V 그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7.86 곱하기 10의 5승 쿨롬 볼트입니다. 이 쿨롬 볼트가 줄이에요. 그리고 5승이니까 3승 띄고 제곱에 그러니까 786 킬로줄이에요. 자, 델타 G 노트가 786 킬로줄 포지티브로 나왔으니까 이건 절대로 안 일어나는 반응이죠. non-spontaneous 리액션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큰 전압을 걸어줘야 만약에 플러스 4.071V 걸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그거는 평형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보다 더 높은 오버 포텐셜은 전극에 따라서 또 물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오버 포텐셜을 걸어줘야 이 반응이 진행이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거는 용융된 걸 가지고 했고요. 이번에는 KNO3가 녹아있는 이걸 전해질로 했을 때 과연 이 수용액에서는 어떤 전기분해가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캐소드에서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여기서 K+가 갈 수도 있고 NO3가 갈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OH가 갈 수도 있고 H+가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봤더니 H2O가 여기서 캐소드에서는 전자를 받아서 H2로 되고 2개의 OH- 나오는 그런 경우가 0.828V 마이너스 리덕션이 됐고 에노드에서는 H2O가 O2하고 4개의 H+ 나오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옥시데이션 포텐셜이 마이너스 1.229V예요. 그래서 그 전체 반응은 뭐가 되겠습니까? H2O가 O2하고 H2로 쪼개지는 반응이에요. 그쵸? 이게 조금 안 맞네요. 여기가 지금 최소한도
여기 2가 들어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좀 나중에 고쳐서 여러분들 자료는 고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 이 셀 포텐셜을 계산해 보면 옥시데이션 포텐셜 더하기 리덕션 포텐셜인데 마이너스 1.29 그리고 마이너스 0.828이니까 마이너스 2.057V죠. 그러니까 여기 이 반응도 2.057V보다 더 높은 전압을 오버 포텐셜을 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NaOH, NO3가 가도 이건 반응을 안 하느냐? 이걸 안 하고 NO3가 옥시데이션 되지 않고 H2O가 이렇게 옥시데이션 되는 이유는 이게 오버 포텐셜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반응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까처럼 CL이 있었을 땐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KNO3 이런 게 아니라 CL이 있을 땐 CL 오버 포텐셜이 아까 그 워터가 옥시데이션 되는 O2로 되는 오버 포텐셜보다 아까는 1.229V였잖아요. 이게 실제로 옥시데이션 포텐셜이 더 높은 거거든요. 리덕션 포텐셜이 더 높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것보다 이 반응이 일어나죠. 왜 그러냐면 오버 포텐셜이 워터가 옥시데이션 되는 오버 포텐셜보다 이것이 이렇게 진행되는 산화되는 오버 포텐셜이 낮기 때문에 이게 진행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면 응급 반응, 캐소드의 환원 반응은 똑같아요. 0.828 마이너스 0.828V. 그런데 애노드에서는 H2O가 아니라 Cl-가 산화되는 그런 반응입니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 1.357V죠. 그래서 옥시데이션 포텐셜 더하기 리덕션 포텐셜이 마이너스 2.186V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높은 전압 2.186V보다 더 높은 전압을 걸어줘야 이 반응이 진행이 이 반응, 즉 다시 말해서 전지 반응, 엘렉트롤리시스 반응, CL이 HCl2가 되고 H2가 H2하고 OH-로 이제 쪼개지는 그 반응이 진행될 것입니다. 여기서 써놨죠. O2의 오버 포텐셜보다 CL2의 오버 포텐셜이 낮아서 여기서는 그 CL2의 오버 포텐셜보다 O2의 오버 포텐셜이 높기 때문에 엘렉트롤리시스는 CL2가 나온다, 이렇게 생성한다, 이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 이런 것들을 이게 전기분해한다고 합니다. 전기분해의 이제 양적 관계를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 전기분해에서 이제 생성되는 석출되는 이 물질의 양이 어떻게 계산될 수 있는가? 물질의 양과 여러 가지 다른 물리의 양과의 관계를 논하는 것이 패러데이의 전기분해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물질의 양은 뭐에 비례해요? 전체 통과한 전기량에 비례한다. 통과한 전하에 비례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 석출되는 그 물질의 분자량에 비례한다. 그리고 그 또한 뭐에 관계가 되냐면 하면은 엘렉트로드에서 사용되는 그 전자의 숫자, 전자의 몰수에 역시 비례한다. 근데 이 두 가지, 전자가 몇 개 들어가느냐, 또 분자량, 그러니까 전자수분의 분자량,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당량이라고 하거든요. equivalent weight. 네. 그래서 전하량과 당량에 비례한다,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example 간단한 거 하나 보죠. 커런트가 0.5A예요. 그런데 얼마 동안 1시간 동안 CaCl2 몰튼 CaCl2 녹은 용융된 CaCl2에 1시간 동안 0.5A를 흘려줬습니다. 몇 g이나 Ca가 얻어질까요? 자, 그래서 캐소드 반응을 보면 Ca가 전자받아서 환원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Cl-가 Cl2로 산화되는 반응을 하겠죠. CaCl2가 용융된 거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자가 2개가 관여를 해요. 그래서 이게 1몰이 만들어지려면 전자는 2몰이 들어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반응은 CaCl2가 2배의 Ca 되는 거하고 Cl2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줄을 썼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학생들 양론 가르치면서 이런 것들을 했어요. 사실 이렇게 버티컬 바가 있는데 곱하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준 게 0.5 암페어니까 쿨럼 퍼 세컨드죠. 근데 시간은 1시간 줬으니까 1시간이 3600초죠.
초가 여기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세컨드가 없어졌어요. 세컨드가 이렇게 없어지죠. 쿨럼, 아워도 없어지겠네요. 이렇게 단위를 맞춰서 원하는 그람 단위까지 만들어가면 이 계산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 식이에요. 잘 보면 이게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양놈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컨버전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쿨럼이 나왔으니까 1몰 오브 엘렉트론은 96,485 쿨럼이죠. 예, 쿨럼자 지우겠습니다. 그럼 이제 단위가 이 점에서는 몰 엘렉트론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2몰 엘렉트론이 들어가면 1몰 CA가 나오죠. 이건 이제 컨버전 팩터니까. 그래서 이게 몰 엘렉트론 지웠고요. 몰 CA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지금 그람으로 물어봤네요. 그람으로 고쳐주려면 분자량을 여기다, 여기서는 사실 CA니까 원자량이죠. 원자량 넣어주게 되면, 자, 여기서 숫자 0.5 곱하기 3600 나누기 96,485 나누기 2 곱하기 40.078 하면 그람으로 나오게, 그람 C로 나오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응용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공업적으로 또는 상업적으로 이런 엘렉트롤리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하는데, 이 다운스 셀이 아까 그 용융 NaCl 맨 처음에 전기분해 설명하면서 했던 그거 공정을 통해서 Na 금속을 얻고 Cl2 금속이란다. 기체를 얻어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NaCl을 녹이면 좋은데 이게 원래 멜팅 포인트가 800도 정도 돼요. 800도 C 섭씨로. 그런데 여기다 CaCl2를 섞어서 믹스처를 만들어 줍니다. 믹스처가 되면 녹는 점이 어떻게 되죠? 녹는 점이 내려갑니다. 빙점 강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용융이 돼서 믹스처가 되면 이제 솔루션처럼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컬리거티브 프로퍼티로. 자,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걸 섞어서 한 580도 정도로 잘 녹일 좀 열이 많이 안 들어가고 녹일 수 있게끔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CA는 굉장히 그 NA보다 포텐셜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CA는 그냥 있게 되는 겁니다. 불순물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 NaCl을 녹이면 그 여기다가 캐소드를 걸어요. 여기 보면 전극이 들어갔죠.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원통형으로 쭉 돌아 있는 그런 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전체가 그 용기 자체가요. 용기라고 할까? 플랜트 자체가. 자, 그래서 여기에 캐소드가 되겠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거기 있죠. 근데 에노드가 여기 들어가죠. 에노드에는 CL 마이너스 이온이 가고 캐소드에는 Na 플러스가 가죠. 그래서 Na 플러스가 일단 환원이 돼서 일로 떠오르면 이렇게 모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몰튼 살트보단 NA가 비중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뜨거든요. 뜨근데 여기서 이제 딱 포집을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아이온 스크린이 있어요. 그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NA가 이온으로서는 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렇게 위로 뜨게끔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아지고 그래서 이제 뭐 넘치게 되면은 이제 순수 NA를 이렇게 받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다 수도꼭지처럼 그 밸브를 달아서 이걸 조정을 컨트롤하게끔 됩니다. 그러면 음극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Cl-이온이 되고, 아니죠, 이거 양극에서는, 그러니까 에노드에서는 Cl-가 산화해서 Cl2가 되고, 기체니까 위로 올라갈 것이고, Cl2 기체를 이렇게 해서 포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NaCl이 이제 사용이 될 테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공급을 해주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다운셀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사용되는 커런트가 굉장히 센 커런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25,000에서 4만 암페어, 이런 것을 사용해서 전기분해를 합니다. 다분히 이런 전기분해 산업들은 전기 집약적이기 때문에 수력발전소 옆이라든지 뭐 이런 데다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클로르 알칼리 프로세스라고 하는 좀 유명한 과정인데 여기서 NaOH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셀 자체를 보면 그러니까 H2
H2는 이제 생성물로 나오니까, 야, 여기서 H2도 만들어지네요, 진짜. 그래서 NaCl 솔루션, 여기인데 NaCl 솔루션을 쓰는 겁니다. NaCl 수용액을 쓰는 거예요. 아까 그 나운수셀은 NaCl 용융이고요. 그래서 수용액을 쓰는데, 여기 이제, 이것도 원통형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에노드가 탄소 전극이거든요. 카본 에노드, 그래파이트 에노드가 들어가고, 그리고 캐소드는 바깥에 이렇게 철망, 그쵸? 스틸 메쉬 캐소드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원통형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NaCl 솔루션을 좀 이렇게 통으로 만들어서 넣어야 되니까, 이것이 아스베스토스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스며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구멍 다공성이니까. 그래서 전극을 맞을 수 있는데 그냥 쏟아져 나가지 않게끔 막는 이제 그런 식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NaCl 솔루션이 여기서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반응을 한 게 여기 에노드가 있으니까 에노드에서 산화가 일어나죠. 그 산화가 이 CL이 마이너스가 이온이 Cl2가 돼서 만들어준 기체니까 이렇게 빠져나가는 데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소드가 밖에 이제 철망에 캐소드로 만들어서 되어 있는데, 거기서 H2가 거기서 환원이 돼서 H2를 만들고 이제 OH- 생깁니다. 그래서 H2도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면 기체니까 밖으로 빠질 거고요. 그래서 이제 포집이 될 거고, 여기서 이제 OH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NaCl 집어넣기 때문에 Na이온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NaOH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실 NA는 여기서 어떤 작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스펙타이터 구경꾼 이온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NaOH가 이렇게 솔루션이 되면서 나오면 묽어요. 그러니까 이 묽은 거를 어떻게 하나 농축을 시키겠죠. 아니면 물을 증발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NaOH를 얻고 H2를 얻는 겁니다. 다음에 이게 홀하고요. 에훗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프렌치거든요. 그래서 홀 에훗 그렇게까지 말하면 이 사람도 올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건 아마 미국 사람인 것 같고, 이게 프렌치 프랑스 사람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아직 기억한다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제 생각엔 홀 에훗라고 읽어야 되는데 에훗. 근데 미국 사람들 발음 잘 들어보면 헤루트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홀 헤루트 하는데 제가 홀 에훗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좋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만들어내는 알루미늄 생산 공정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일단 Al2O3 산화 알루미늄에서 얻거든요. 그래서 Al2O3를 녹여야 돼요. 근데 이게 빈집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 녹아요. 그래서 크라이올라이트 Na3AlF6라고 하는 여기하고 이걸 섞습니다. Al2O3하고. 그러면 녹는 점이 좀 내려가서 여기서 사실 불을 직접 떼는 것 같은 자기가 아니라서 노에서 이거를 녹입니다. 그래서 녹여주죠. 녹이게 되면은 전기가 통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론 프로즌 엘렉트로라이트로 이게 뚜껑을 만들어 닫았고, 그 다음에 카본 에노드가 그래파이트 에노드가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파이트 에노드에 플러스를 걸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쇠로 스틸 캐소드에 마이너스를 걸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반응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캐소드니까 뭐가 가겠어요? 알루미늄 이온이 가겠죠. 그래서 알루미늄이 환원돼서 알루미늄 알루미늄 금속인데 이제 액체 이거 온도가 높으니까 녹아 있는 상태로 나오죠. 그래서 녹아 있는 거를 밖에서 몰튼 알루미늄을 바스켓에 받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받아내서 이제 가공할 수 이렇게 알루미늄 봉이나 이런 걸 가공할 수 있도록 하고, 캐소드가 탄소 전극이라고 그랬어요. 그 탄소 전극에 산소가 반응해서 CO2가 만들어집니다. CO2는 방출되어 있고 전자가 나오죠. 이제 그런데 이게 보면은 그래서 카본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래파이트가 소모성이에요. 소모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알루미늄 생산함에 따라서 새로 그래파이트 전극을 갈아줘야 되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이걸 홀 에훗
프로세스, 알루미늄을 만드는, 여기도 전기 분해를 써서 알루미늄이 생산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뭡니까, 그 전력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에너지 보호, 에너지 보존이라거나 에너지 좀 아끼라고 세이브하는 입장에서 알루미늄 리사이클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카파, 구리 금속을 엘렉트로 리파이닝 이랬잖아요. 전기를 사용해서 정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왜냐하면 그 구리를 처음에 구리 광석에서 재련을 해내면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 중에는 뭐 은도 있고 금도 있고 뭐 백금도 있고 귀금속 소량이 있고요. 그 밖에 아연 철 이런 찌꺼기들이 그냥 포함이 돼 있어서 순수한 아주 그 100% 가까운 99.99% 하에는 순수한 구리 퓨어 커퍼를 얻기 위한 방법이 이런 엘렉트로 리파이닝 방법입니다. 그래서 에노드가 있고요. 에노드가 이제 그 좀 조야한 거, 그러니까 아주 정련되지 않은 그런 임퓨어한 커퍼를 걸어 놓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순수한 구리를 얻어내는 거죠. 캐소드에서. 그래서 에노드 반응은 CU가 CU 이가로 산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CU보다 볼테지 조정을 하니까 CU보다 산화가 되기 어려운 것들, 금이나 은이나 백금이나 이런 거는 여기서 산화가 안 되고 여기서 찌꺼기로 떨어져 남아요. 이것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에노드 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귀금속을 얻는 그런 뭐 비즈니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보다 더 산화가 잘 되는 아연이나 그 철이나 이런 거 있는데, 이건 또 이렇게 녹더라도 여기서 이제 다시 그 환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녹더라도 이거 구리보다 산화가 더 잘 되는 거니까 그냥 용액 쪽에 남아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일단 녹게 되면 여기서 전기를 공급을 해줘서 아니죠, 그렇죠. 전기를 이제 이쪽에 여기서 나온 거였고 공급을 해줘서 그 이것을 환원 CU로 환원시키는 그런 일이 여기 이쪽 그 캐소드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에노드 캐소드에서 많은 전극을 하면 좋아요.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뭐 사람들이 아마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 뭐 아주 큰, 근데 아주 큰 커다란 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에노드, 다음 판이 캐소드, 그러니까 캐소드에서 순수한 구리를 얻죠. 그래서 한 판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해가지고 새로운 구리 퓨어한 상태로 리파이닝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마 사람이 좀 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아주 작게 될 겁니다. 아주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이게 엘렉트로 리파이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도금이에요. 이건 엘렉트로 플레이팅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스테인리스 같은 거 아무튼 이런 걸로 만들어 가지고 은도금을 한다든지 그러면 뭐 이렇게 여긴 포크였네요. 그래서 실버 포크처럼 보이고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하냐면 에노드에 진짜 은을 달아주죠. 그러면 에노드에서 은이 산화가 돼서 이제 플러스가 돼서 이제 이 실버 사이아나이드 베스, 실버 사이아나이드 용액에 은이 녹아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캐소드에서 이런 이제 도금한 물체를 달아놓고 두면 그 에노드에서 실버 이온 생기고요. 도금한 물체에 실버 이온이 닿고 거기다 이제 전기를 공급을 해주니까 실버로 환원이 돼서 그것이 이제 이 금속이니까 표면에 붙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전기 도금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금을 이걸 잘 하려면은 이제 오버 포텐셜의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포텐셜을 높지 않게 서서히 도금을 해야 되고 그게 기술이죠. 그리고 여기 도금 용액을 여긴 보통 실버 사이아나이드를 썼는데 실버할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도금에 대한 좀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9장 강의를 마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